자, 이번에는 어, 미생물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생물 지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이제 미생물을 추적하니까 이 배장에 70% 정도가 있고 나머지 30%가 이제 피부와 코와 여성 생식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장의 분포가 이렇게 70%가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장에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현대인들이 너무 과영량을 하기 때문에 이 장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걸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장에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지간 장의 70%가 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장을 따뜻하게 해야지 온 몸이 건강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장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 미생물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앞서 지금 미생물 치유와 효소 치유를 들어가면서 분자 시대가 미생물 치유라 그랬고 원자 시대가 효소 치유인데, 이 들어갈수록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게 과학이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치유의 기본이라는 그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이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켰던 그 기본들이 지금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방을 떤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건방을 떨면서 많이 그 기본들이 무시되고 그냥 등한시되고 그냥 어떤 민간요법, 그 다음에 비과학 합리적인 거, 비합리적인 거 이렇게 특히 서양 과학이나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강화됐는데 다시 그런 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옳았다라고 다 판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강의 중에 그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져 왔던 것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자연 치유의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는 게 이제 판명이 예,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 배에 70%의 미생물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배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대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소화기관을 장으로 넓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이 소장, 대장에 이 균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중간균이 50%고 나쁜 균, 좋은 균이 25%, 25%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쁜 균은 왜 있는가?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나쁜 균이지 이 나쁜 균도 더 나쁜 균을 잡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피부에 포도상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꼭 나쁜 균이 우리한테 나쁜 거지 밖에 외부 침입자를 잡기 위한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쁜 균이 우리 몸에 꼭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상존한다. 자, 그런데 나쁜 균이 26%, 27%를 넘어가면 이 중간균이 이 나쁜 균으로 붙어버려요. 그 나쁜 균이 28%가 된다. 그러면 78%가 장 생태계에서 나쁜 균이 돼버리고 좋은 균은 23%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장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해요. 그 장염이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좋은 균을 25%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게 우리 장 생태계를 잘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학적인 진실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와 코는, 이게 피부는 항시
이렇게 방충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약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화장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샴푸라든지 이런 걸 최소한 적게 쓰려고 해야지 막 쓰면 이게 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물질을 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다 도포가 돼 있으니까 밖에다 막 내가 피부병만 일어나지 않으면 막 밖에다 선크림이든 화장품이든 막 발라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벗어나세요. 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악성 물질이나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직접 피부로 이렇게 자연의 좋은 공기나 그 다음에 좋은 이렇게 피톤치드, 햇빛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속으로 다 들어와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약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때 이제 병원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여기서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코하고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성 생식기에 왜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양수가 터질 때 그 아이가 그 여성 생식기에 있는 그 미생물과 양수를 먹고 자신의 장 생태계를 이렇게 형성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제왕절개를 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모유로 또 형성이 돼 있고, 그럼 모유도 안 줬으면 어떻게 되냐? 공기 중에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의 생태계를 형성을 하죠. 근데 우리는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기 중에서 형성하고 모유도 안 먹고 컸더라도 후천적으로 자기가 장을 관리를 잘하면 그 미생물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태생부터 그렇게 뭐 미생물을 좋게 받지 못했냐 아닙니다. 다 후천적인 선천적인 거 플러스 후천적인 게 동시에 공존하는 게 미생물이라는 거. 건강 유지는 타고난 것과 관리가 중요시 되는 거지. 어떤 거 하나만 이렇게 편중되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미생물 지도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역할이 되어진 게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미생물 지도를 보면서 느껴야 할 게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장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에서 또한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내가 찌꺼기를 많이 남기지 않아서 좋은 유산균을 많이 길러내서 항시 25% 이상 좋은 유산균이 존재하게 그런 내가 장을 유지하는 게 장 생태계 건강. 중간균이 항시 이렇게 좋은 균 쪽으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장 생태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균도 더 나쁜 균을 잡기 위한 어떠한 방어막과 그들의 역할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거. 이게 나쁜 균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나쁜 거고 우주에서는 종류가 다른 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이 우주의 미생물의 모두 95%가 좋은 균으로 다 판명이 났습니다. 5%만 나쁜 균이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막 서로 핥고 이런 것은 서로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너무 청결을 유지하려고 막 뭐 비누로 빡빡 씻고 손을 뭐 너무 뭐 빡빡 씻어서 손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좋은 유산균을 다 씻어버리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손 깨끗이 시켜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뭘 나쁜 걸 만져버리면 이게 100%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방어막을 다 씻어내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손으로 집어먹는다든지 뭐 위생적으로 어디를 피부를 만져야 한다든지 이럴 때만 막 이렇게 신중하게 좀 닦고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이 손에 있는 좋은 균을 유지하고 내 온몸에
목욕할 때도 그냥 물 목욕만 이렇게 좀 하시고 정이 필요하면 비누를 조금만 써서 뭐 매일 목욕하시는 분은 뭐 3일에 한 번씩 비누를 쓴다든지 이렇게 머리도 샴푸 안 쓰고 그냥 하루는 물로만 이렇게 씻다가 뭐 3일에 한 번씩 비누를 한다든지 최소한 이렇게 비누나 샴푸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서 내 균을 보호하면서 또한 굉장한 더러움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또 넘어서는 너무 결백스럽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더럽게도 하지 마는 그런 중도를 잘 찾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정갈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지하셔서 좀 도와주시라 하는 중도를 찾으세요. 너무 결백성스럽게 깨끗이 할 필요는 없다. 세상을 나쁜 균 5%만 막 신경 써갖고 결백증적으로 더러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95%가 다 좋은 놈이라는 거, 좋은 미생물이라는 거 이걸 인식을 하세요. 이게 네 번째 지금 미생물 지도를 통해서 밝혀진 거니까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너무 손을 빡빡 닦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피부에는 상당히 좋은 미생물이 있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막 핥아먹어라. 동물들이 손을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가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키스를 하는 부부 간에 미생물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동물 쪽으로 냄새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미생물이 적은 게 저 배우자한테 많으면 그 배우자가 눈꺼풀이 씌워서 찾는다는 거. 그래서 성격도 정반대고 음식도 반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미생물 교환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동물들 보면 서로 부부간에 서로 핥아주고 이런 것들이 야생의 원래의 그 본성이라는 거죠. 너무 결백증 환자들은 잘못된 공중보독 보건 현대의학에서 그 미생물의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 확립된 위생 거기에만 지금 몰입해서 온통 세상을 그 좁은 안경으로 위생이라는 안경으로만 막 쳐다보고 있어서 결백증에 걸린 거예요. 제가 결백증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 결백증이라는 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막 확장해서 이렇게 걸리는 건데 그 이치를 보면 TV 같은 데서 보고 손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손이 더러우면 뭘 먹는 걸 못 먹어버려요. 그리고 가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균을 막 먹는 것 같고 이게 잘못된 지식 속에서 그런 거예요. 지구상의 95%가 좋은 균이라 그러면 얼굴이 확 핍니다. 그리고 손에서도 나쁜 균도 포도상규균이나 이런 나쁜 균도 나쁜 걸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 이 두 번째 말은 얼굴이 또 확 펴. 그래서 손을 빨아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 면역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겉에 거를 막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손도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하고 뭐 감기가 막 상존한데 감기균이 상존한데 뭐 이걸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청소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면역력 올리면 감기균은 아무리 들어와도 저기한테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지식 때문에 결백증이 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못 베풀죠. 저 사람 지적을 하니까 옆에도 안 가고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막 분리하고 결백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세상을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미생물 치유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 미생물 지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미생물 지도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고 너무 청결도 아니고 너무 더럽지도 않은 중도를 찾아서 잘 하시고 자연의 그 자기 몸 상태를 깨끗하게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매일 몰랐던 시절 때는 운동하고 샴푸 쓰고 뭐 비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샴푸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쓰고 거의 물로만 하고요. 그래도 굉장히 몸이 깔끔합니다. 물로 그냥 땀 흘리고 물로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찬물로만 저는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이 찬물이 맞게 돼 있어요. 따뜻한 물보다는. 그래서 피부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균을 봐도 내가 그냥 결백성스럽게 찝찝한 마음에 막 빡빡 비누로 문대는 게 아니고 물로만 이렇게 하시고 털 있는 부분만 뭐 3일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 동안 뭐 비누는 거의 안 써요. 일반 피부는 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비누로 이제 할 때 한 이틀, 많이 뭐 더 여름철에 이틀, 겨울철에는 3, 4일만 한 번씩 머리만 이렇게 감고 그럽니다. 비누로. 저는 샴푸는 거의 안 쓰고요. 선크림도 안 쓰고 화장품도 쓰지 않습니다. 햇볕 보고 계속 뛰어다니는데도 오히려 피부가 옛날에는 요 밑에 이렇게 물사막도 많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너무나 좋아요. 우리 세포는 4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막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50억개씩 생깁니다. 계속 생기고 계속 없어지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하고 운동을 좀 하고 그렇게 기운을 좀 살려놓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야생에서 이 온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온실이 화초처럼. 이게 자꾸 화장하고 선크림 바르면 자꾸 피부가 약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DNA에 의해서 약한 피부가 탄생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퇴화합니다. 이게 계속 야생적으로 진화하셔야 해요. 완전한 야생보다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야생을 하시면 굉장히 그 중도를 찾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뭐 쉽게 기미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적응을 하면 자외선 차단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연과 나를 일치시키는 그런 야생 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문적인 것만 100%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밖에 똑같은 뭐 효소 영양학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영향을 내가 야생에서 내가 검증을 하고 내가 느끼고 확신한 것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야생 측면에서 봤을 때 합당한 거를 이렇게 제가 효소 영양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일반 영양은 아무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 영양학이 못 살던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영양만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양만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영양 과다로 선진국에서는 전부 생활습관병이 영양 과다에서 출발합니다. 운동 부족하고 피가 질퍽질퍽하고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못 돌리니까 또 근육도 퇴화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이 지금 과다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 기존 영양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는데 효소 영양학이 신학문으로 나왔네. 딱이에요. 야생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생물 지도가 바로 효소 영양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생물 지도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임에는 미생물 타임에 대해서 미생물들이 하루 내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미생물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장애가 70%가 우리가 미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호주나 이런 데서는 장기처럼 똥을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똥을 판매하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장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어떤 치료를 써요. 똥물도 약이 된다, 똥도 약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의 말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염을 지금 그렇게 치유하고 있어요. 미생물 치유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사람의 장액을 꺼내서 장 생태계가 튼튼한 사람, 좋은 균이 25%가 돼서 50%가 29%로 붙으면 좋은 균이 29%다. 그러면 79%가 좋은 균으로 형성된 장액을
우리가 속된 말로 똥물이죠. 그걸 꺼내서 장염이나 장 생태계가 무너진 사람한테 주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금방 장염이 낫고 또한 어떠한 건강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로 인한 병이 지금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져서 어떤 병이 오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병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장 생태계를 똑바로 잡으면 미생물의 생태계를 똑바로 잡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병이 나을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게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외과적인 내과적인 이런 치유도 존재하고요. 두 번째, 미생물을 잘 알아서 먹는 것을 내가 식이습관을 조정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자연식이 섭세 이런 쪽에도 미생물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내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현대 의학적인 그 내외과적인 미생물 치유에서 가장 연구가 된 게 비만인데, 이게 쥐를 두 마리를 묵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에 항생제를 써서 장 생태계를 장에 있는 그걸 균을 다 죽여버려요. 좋은 균, 나쁜 균 다 무균을 만든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의 똥물을 한 쥐에다 놓고 비만인 사람들의 그 장액을 이렇게 B라는 쥐에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먹이를 5g씩 줬을 때 건강한 사람의 장액을 줬을 때 이 쥐는 정상적인데, 이 비만인 사람들의 장액을 준 쥐는 똑같은 먹이 양을 주고 똑같은 우리에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의 저기 미생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비만 치료할 때 이제 건강한 사람의 장액을 그 비만인 사람한테 주면 비만이 치유가 되는 이런 미생물 치유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 게놈 치유, 지금 유전자 치유 굉장히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포 단위의 세포를 만들 때그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게놈 지도에 의해서 그 유전자 치료를 하듯이 이제 분자 단위에서는 더더욱 미생물 치유가 이제 만연하게 미생물은 원천적인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단위 효소 시대가 오면 효소 치유는 더 무서운, 더 디테일하고 더 세세한 그런 치유가 이게 지금 하는 게 자연 치유입니다. 유전자 치유, 미생물 치유, 효소 치유 이게 자연 치유. 이게 자연 치유는 초현대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앞으로 미래 시대의 의학이라는 걸 여러분이 관점을 가져야 해요. 어디가 벌에 쏘면 된장 바르는 게 자연치유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햇빛을 통한 치유, 운동을 통한 치유, 미생물을 통한 치유, 이렇게 효소를 통한 치유, 줄기세포를 통한 치유, 이것들이 면역세포 치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치유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금 300년 동안 과도기적인, 물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이런 300년 동안 과도기적인 의학은 이제는 접을 때가 20년 안에 왔습니다. 다들 자연치유학으로 가고 그 자연치유학을 몰랐지만 먼 과거에 이 자연치유학에 의해서 인간 본능적으로 치유하던 것들이 그때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었다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현대의학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자연치유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연치유에 대한 법도 약사법, 의료법 있듯이 자연치유법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분야가 굉장히 폭넓게 쓰여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산림청에서 숲치유사, 의사나 간호사, 석사 이상 나오신 분들은 숲치유에서 1급 숲치유사를 해서 숲에서 이제 치유할 수 있게 자연치유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은 이제 일반 의들이 가정의학이죠. 모든 사람이 가정의한테 가면 가정의가 그냥 이 사람은 일반 병원 가정의에서 치료할 사람, 이 사람은 대학병원 보낼 사람, 이 사람은 숲으로 보낼 사람. 그래서 자연치유를 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종합병원, 이 사람은 일반 개인
뭐 가정의학에서 치유할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 군데로 보내주고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찾아가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앞으로 와요. 아무나 뭐 감기 걸려도 뭐 다 종합병원으로 가버리고 큰 병원으로 가버리고 CT, MRI 너무 과도하게 찍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연치유 분야에서 고쳐야 할 뭐 우울증이라든지 생활습관병, 고혈압 등의 자연치유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전부 그냥 대학병원 가서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어버리고 치유약도 아닌데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자연치유 시대가 오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자연치유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시대가 오든 말든 나는 오늘부터 자연치유를 하시면 돼요. 미생물 치유를 나 혼자 부작용 없으니까 손해 안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알으셔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보시고 새로운 부분이라 저는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로운 부분이니까 자꾸 여러 번 들으시고 궁금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개인 문답도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파트죠. 몸 치유, 마음 치유, 미생물 치유, 효소 치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앞으로 이제 질의응답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5개 파트로 계속 나갈 거니까 팔로우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미생물 지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